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2월 2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낙연과 이준석과 이낙연 설 연휴 첫날에 합친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딱 11일 만에 오늘 양쪽이 공식적으로 갈라섰습니다. 사실상 이 합친다고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떠나면서 이준석이 계속 이낙연을 향해서 도발을 했죠. 이것은 흡수통합이다.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대표를 맡았지만 이낙연은 총리를 지내서 예우 차원에서 해준 것이지 내가 새로운 당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이준석이 이 정권을 자기가 갖는다. 이것을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낙연과 김종민 이낙연과 같이 행동을 하는 김종민은 퇴장을 해버렸죠. 막 고성을 지르다가 퇴장을 했는데 그 퇴장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앞으로 신당의 그 정권은 내가 갖겠다. 내가 선거 지휘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낙연도 더 이상 갈 수 없다 해서 통합 철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은 하나로 합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질감이 너무 많은 데다가 서로 노선, 이념 이런 것은 전혀 확실히 드러낸 것도 없지만 두 사람이 지금까지 몸담아 왔던 정당을 보면은 교집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몸집을 불려서 양쪽을 합치고 또 금태섭 쪽 이 원칙과 상식 다 합쳐서 몸집을 불려서 국고 부조금을 좀 털어갈 것인가. 실제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받아들여서 6억 6천만 원을 가져갔죠. 그리고 앞으로 더 몸집을 불려서 선거보조금 20억, 많게는 한 60억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워낙 이 양쪽이 생각이 다르니까는 계산법이 다르니까는 열흘 만에 지금 파탄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파탄이 나는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여야를 오고 가면서 5번이나 전국구 비례대표를 했던 그 인물 김종인의 이중 플레이가 있었다. 이것을 제가 양쪽의 말들을 종합을 하니까는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종인의 이중 플레이도 이 당을 이 신당을 열흘 만에 깨는데 하나의 이유가 됐다. 김종인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철회 이유에 대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이 선거 지휘 전반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준석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거죠. 그런 것과 또 이준석 쪽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과 공천에 반대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물론 그것도 다 이유가 됐지만은, 어쨌든 양쪽이 깨지는 과정에서 김종인이 지금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이 작동을 했다. 자, 이낙연과 같이 행동을 하는 김종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갈등이 생겼다면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이준석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본인이 당을 나가면 그 자리를 천하람, 이원욱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천관리위원회를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래 이낙연과 김종민 당을 나가면 나가라고 해. 천하람, 이원욱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되고 그리고 특히 김종인을 모셔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면 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이름을 또 꺼냈습니다. 대선 때 계속 김종인을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목리를 부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종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준석이
처음에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함익병 그 피부과 의사죠. 함익병 씨를 제안을 했는데 불발이 됐다. 불발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김종인이 제안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준석을 시켜서 함익병을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삼아, 이렇게 이준석에게 말을 했고, 이준석이 그것을 실제로 제안을 했다. 그 회의에서 제안을 했는데 불발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김종인이 시켰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인이 다른 자리에서 이낙연이 없애야지, 이 김종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른 자리에서 이낙연이 지금 없어져야지 김종인 자기가 당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 김종민의 그 전언이죠. 김종인이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이준석이 자꾸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려면은 이낙연이 있으면 좀 껄끄럽지 않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낙연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이 없애야지 자기가 이준석이 만든 그 당에, 이준석이 이낙연이 같이 하기로 한 그 당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러면 이낙연을 그럼 쳐내.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종민 이야기는 그래서 이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있으면 김종인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낙연을 다 서로 뭐 합쳐가지고 6억 6천만 원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 이낙연은 그냥 밀어내야 된다. 그래야 김종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기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이 기획을 했다. 그리고 김종민은 이준석이 처음부터 이낙연을 밀어내려고 기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획한 목적이 김종인을 이준석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또 특유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김종인은 그 전에도 뭐 문재인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나 관심 없어. 그런데 관심 없어. 그렇게 버텼죠. 그런데 문재인이 집까지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삼고 초려하게 만들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쪽 비대위원장을 했고, 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그 당에 관심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슬그머니 그 자리에 가서 앉는, 이게 특유의 김종인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 합당을 했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낙연이 들어온 게 못마땅한 거죠. 이준석은 또 필요에 의해서 이낙연을 데려왔는데, 이낙연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행자가 이낙연 이준석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종인이 하는 말은 안 한다. 그런 거 안 해. 그런 말 나오는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정권을 다 준다고 해도 안 한다. 이렇게 또 짐짓 손사래를 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삼고초려해서 이제 들어오라는 그런 제스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낙연이 있으면은 나는 안 해. 이낙연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을 또 만났다는 주장을 이준석이 합니다. 김종인이 이낙연을 만났다는 주장을.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낙연 쪽에서 주장을 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기획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기획설 여기과 관련해서 이준석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신당 회의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회의 과정에서 김종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이 이준석 자기에게, 김종인은 이준석의 멘토죠. 자기에게 이준석, 당신이 김종인에게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최근에 한 2, 3일 사이에 김종인에게 와줄 수 있겠느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그보다 이틀 빠른 시점에 이낙연이 김종인을 사석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석에서 이낙연이 김종인을 또 따로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종인이 또 이준석을 속이면서 뭐 이낙연과 뭔가 또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자, 그런 그 관측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 열흘 동안에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뭔가 서로의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뭐 제3지대, 뭐 빅텐트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텐트 안을 들여다보면은 온통 루더기인데다가 급조를 해서 그리고 거기서 또 돈 냄새까지 막 풍겨지고 있고 노회한 김종인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런 이 복잡한 그런 행태가 한 열흘 동안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